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땅속에 묻어둔 묵은지도 아니고 누군가의 검은 손에 의해 묻혀졌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이제 드디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IP 추정만 간단히 해보면 될 일이었는데 1년 365일은 대체 어디다 갖다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기분이 마치 어릴 적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 듭니다. 제가 한동훈을 비난했다고 해서 저희 채널을 떠나셨던 분들이 현재는 많이들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훈의 실체를 이제라도 제대로 파악하셔서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지만 한동훈과 붙어먹고 다니는 우재중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명부를 확인해본 결과 한동훈의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진은정, 최영옥, 진영구의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고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고 한지훈의 경우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이 되며 이 4명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한 시기다라고 밝혔죠. 조국이 딸 뺨치게 잘났다는 한동훈의 딸 한지윤은 미국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지윤의 경우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이 됐다니, 그리고 이들 모두가 2024년 12월 16일, 17일, 19일 이렇게 탈당 일자가 하루 이틀 차이고 동일하다 보니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개목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패륜적 막말을 천박스럽게 쏟아낸 자가 한동훈 가족이 맞구나라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발표를 두고 우재주는 당원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천박한 글들을 천박하게 써올린 자들의 이름이 한지윤이고 최영옥이고 진영구이고 진은정이다 라고 밝힌 것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우재주는 주장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은 법 질서 속에서 정상적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만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인격권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보호 대상은 기본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입니다. 따라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 자체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공익적 목적의 수사, 재판, 행정집행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라도 제한될 수 있는데, 오원춘 같은 중국 공산당 살인범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하려다가 여성이 저항하니까 무참히 살해해버린 뒤에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의 개인정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죠. 2007년 9월에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공사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부인과 아들을 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다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제가 지금 오원춘의 개인정보를 왜 어떻게 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은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오원춘 중국놈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원춘의 개인정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이 그 천박한 글들을 올린 자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이다 라고 밝혔다는 건 한동훈 가족이 범인이 맞고 그들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인데, 어디다 대고 천박하게 그지없게 뭣도 모르고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호선 당무위원장은 우재준의 수준 떨어지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만 우재준이라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냐, 당 공론의 형성에서의 발언의 동등성, 예컨대 1인 한 명이 하루 댓글 3개 제한이 파괴되었다면 그 피해자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격인 국민의힘 당원 우재준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원 등록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만 계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그 천박한 비방글들, 그 수많은 게시판 글들은 한 명이 딸 계정, 엄마 계정, 아버지 계정 뭐 다 갖다 쓴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 국민의힘 게시판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들 또는 당에게 손해를 일으켰다라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이호선 당무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인 우재준에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우재준은 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이해시켜 줄 자신이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로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하길 바랍니다.
한동훈은 그동안 단계 사건에 대해 물을 때마다 우리 가족이 절대 아니다, 내 가족과 관련 없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왜 그렇게 자신을 출세시켜준 검사 선배 윤석열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 안 달랐나 했더니 윤석열을 죽이지 않으면 지가 죽게 새겼으니까 이재명과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한동훈도 검사 생활을 해봐서 범죄자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 뻔뻔한 이재명도 전 세계가 자신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는지 잠을 잘 못 이루는 듯 허구한 날 눈이 팅팅 부어있고 현지 누나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땐 뻔뻔하게 법카를 마구마구 써댔던 김혜경 또한 이석증이 걸려서 일본 총리 내외가 방한했을 때 나와보지도 않고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한동훈도 얼마나 조마조마한 살얼음판을 기는 듯한 시간을 보냈을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 파렴치한 짓들을 들켜버릴까봐 조마조마한 시간 속에서도 어깨 운동만큼은 엄청나게 열심히 했나 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는데요. 국민의힘 당무감사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 한동훈은 공교롭게도 SBS 정치 프로그램인 정치 스토브리그 오후 5시 방송에 출연 중이었는데 제가 정말 쓸데없이 외모 지적이나 비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신기해서 패션 정치의 끝판왕 한동훈의 어깨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깨 좀 보실까요, 여러분? 한동훈은 내세울 게 얼마나 없는지 이재명이 하이를 신고 다니듯 키높이 구두에 심지어 갑바뽕, 여기가 갑바뽕이라고 하는데 갑바뽕, 저는 갑바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어깨뽕 등을 넣고 다닌다는 말들이 파다하게 퍼졌었는데 지난해 찍힌 한동훈의 어깨와 여기 보시면 김문수 전 대표보다도 한동훈의 어깨가 좀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비슷비슷하거나 그렇게 보이는데 지난 9일의 방송 캡처 화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 방송 캡처 화면인 한동훈의 어깨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확실히 되죠. 정장 자켓의 경우는 어깨 패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이 딱 잡혀 있어서 오히려 정장 자켓의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니트류의 경우는 소재 특성상 축 늘어지기 때문에 어깨선을 따라서 축 늘어지기 때문에 어깨가 더 넓어 보이기란 불가능한데 한동훈이 그동안 어깨 운동을 대체 얼마나 한 건지, 얼마나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뭐 어깨 속에 뭐를 집어 넣은 건지, 뭐 아무튼 어깨가 바다와도 같이 넓어졌다. 이때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넓어진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면 진실로서 국민에게 다가가야지 여론 조작이나 해대고 거칠애에만 온 신경을 퍼붓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한동훈 너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어깨 깡패가 된 한동훈의 현재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패거리들 중에 또 한 명의 파렴치한 여성 의원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여자, 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누군지 잘 아시겠죠?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여자를 향해 천박하다 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셔서 제가 왜 그런가, 도대체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천박하다는 말을 듣고 살고 있지? 좀 알아봤더니 유튜브에 정확히 한 달 전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구독자가 24,000명인 새로운 TV라는 채널에서 올린 쇼츠 영상인데 이 채널은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는 좌파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저짝 진영에서 야당인 배현진을 공격하고 트집 잡고자 올린 영상인데 이게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도 아니고 지난달 10일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AI로 조작된 가짜 영상이 아닐까, 차라리 조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조작이 아니라면 지금 이 둘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거든요. 여기가 무슨 헐리우드도 아니고 오세훈 밑에서 일하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애가 셋인 유부남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민의 부인은 분명 배현진이 아닌데 주차장이 위치한 건물 뒤쪽에서 만나서 이렇게 손을 잡는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김병민이 현재 이혼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미혼 남녀가 만나서 손잡고 연애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축하해줄 일이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김병민이 만약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개 연애 행보는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예쁘게 볼 수만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좌파 진영에서 조작한 영상이라고 한다면 배현진, 김병민은 피해자이므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지만 촬영하는 카메라를 발견한 이 김병민의 표정을 보면 살짝 당황을 했고, 그리고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땅을 응시했다는 점과 유리에 비친 모습까지 과연 이게 AI가 그 높은 기술력으로 만든 영상일까 하는 점, 이 영상이 올라온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점 등등을 봤을 때 조작이 아닌 실제 모습을 촬영한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조작이라면 새로운 TV 채널에 대해 배현진, 김병민 이 둘이 반드시 법적 조치 등에 나서주면 되겠고요. 배현진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남편 운만 좋았던 천박한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배현진의 과거를 보면 배현진이 자기 자신을 김건희 여사에게 투영해서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이 대전까지 내려가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성상납을 받았던 시절 성을 상납했던 사람 옆에 앉아서, 저희 맨 끝에 김성진 대표죠. 김성진 대표 바로 옆에 배현진인데, 바로 이렇게 옆에 앉아서 함께 중식당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식사를 함께 했던 것이 배현진이고, 이때는 배현진이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이고 배현진이 최고위원이던 시절 최고위 회의장 안에서 둘이 마치 사랑 싸움을 하는 듯한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운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게 배현진이고, 머리에 돌 맞았을 때 당시 유부남으로 알려진 박정훈 의원의 간호를 밤새 아침까지 받았던 게 배현진입니다. 이 말인 박정훈 의원이 직접 본인 입으로 내가 배현진 의원 병실에서 아침까지 있었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당시 깜짝 놀랐었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길래 박정훈이 배현진 병실을 밤새 지켰지? 라고 의아했었는데, 미혼 여성이 이 남자 저 남자 줄기차게 만나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배현진이 홍준표 때부터 보여온 그 행실로 비춰봤을 때 자신의 모습을 다른 대상에게 덮어 씌우면서 심리학적으로 투사를 하면서 천박이라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영상에서 제가 주제로 다룬 배현진, 우재준, 한동훈 이런 친한계 무리들은 좌파들과 하는 짓이 똑같으므로 깔끔하게 제거하고 도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